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아동 돌봄 전문가 양성 과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김선경입니다. 교육학 박사이고요. 또 이 과정의 대표 강사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하고 모 대학의 통합치료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여러 파트들을 많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아마 저의 그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선생님들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번 과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과정에 앞서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좀 있어요. 일단 우리 선생님들은 아동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지금 선생님은 아니시지만 예비 선생님들의 아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무척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과정은 지역아동 돌봄을 진행하실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아동 돌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그러한 어떤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가 되고요. 또한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발달 과정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할 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깊은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 과정에 앞서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혹시 성인이 된 이후에 평생교육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디에서 그런 과정을 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이유로 선택하셨는지, 선택 후에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만족은 충분하셨나요?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한 그러한 요인은 무엇인가요? 또 정말 그 이후에 관련 활동을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평생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그러한 진흥원도 있지만 이렇게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처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곳들도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에 오시면 그 마음이 굉장히 다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요,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을 그냥 수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저와 함께하는 이 과정을 함께 하시는 거에 충분한 만족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명은 지역아동 돌봄 전문가 양성 과정입니다. 교육 일정은 2021년 5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2.5개월 동안 50일 진행이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5일을 나오다 보니 다소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일주일을 어떻게 계속 나오지 하고 걱정하실 텐데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시간 총 200시간 동안 그 200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도록 재미있고 신나고 또 필요로 하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교육 방법은 그냥 일반 강의식뿐만은 아닙니다. 어떤 이론에 대해서는 강의식으로 들어가겠지만요. 대부분의 것들은 선생님들이 직접 함께 활동으로 참여하시는 참여 활동식 그리고 토론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200시간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도록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각 영역별로 전문 강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팀티칭이라고 하는데 팀티칭을 통해서 각 영역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핵가족화의 심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또 양육 환경이 굉장히 변화가 되었죠.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사실은 돌봄,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봐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삼촌, 이모 또는 옆에 이웃들이 함께 그 활동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한 핵가족화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의 아이를 함께 돌봐주지 않으면
혼자서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데는 굉장히 힘듦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처음에는 학교 안에 돌봄 교실을 확장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가 이미 학교에 돌봄 교실은 포화 상태이고 또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영역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초등 돌봄 체계 구축, 아동 돌봄 서비스망 강화, 그리고 돌봄 자원 전달 체계라는 체계 개선이라는 세 개의 분야에 약 1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22년까지 이제 내년이죠.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400곳으로 확충할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 그 실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이 키움센터 중에서 바로 노원구가 자치구 중에서는요 25개 곳으로 가장 많은 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노원구는 이 과정을 끝나고 나서 2022년까지 내년까지라고 했잖아요. 이 서울시의 사업이 이 2022년까지 아이유 센터를 40개 이상으로 조성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2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지역 특화 사업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구가 아닌 노원구의 이 아이유 센터가 더욱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이 시점에 바로 지역 아동 돌봄 전문가 양성과정은 선생님들에게 그 기회를 함께 나눠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요, 키움센터 돌봄교사로 취업을 원하는 경력 단절 여성 20명입니다. 우대 조건은 교원 자격증이라든가 보육교사 또는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지도사와 같이 아동 청소년을 만나봤던 분들을 우대하는데요. 혹시라도 이러한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방과 후 돌봄이라든가 방과 후의 특기적성에서 또는 아이들을 만나본 학원에서라도 아이들을 만나본 경력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지원해 보십시오. 자, 이 과정의 교육 목적은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청소년 지도사의 자격을 갖춘 여성 인력의 경제 재이음, 재취업, 이런 취업 연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와 교육, 놀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바로 투입 가능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구인처로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바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지원받아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신청한 이유 중에 아마 거의 대다수가 이 신청한 이유가 이것일 텐데요. 바로 취업하고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자, 교육 내용은 이렇게 조금 세분화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들을 지도해야 하니 초등 돌봄 아동 지도라고 하여 아동들을 지도하기에 필요한 전체적인 개론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발달, 또 아동들과 상담하는 방법이라든가 실제로 아동하고 생활하면서 생활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론 교육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의 융합 과학 놀이인데요. 아이들은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만지고 실험하고 그리고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구체적인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 사이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직접 실험할 수 있는 또 생활 중에 과학적인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바로 과학 놀이를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기에 앞서서 사실은 기관이나 어떤 센터에 가게 되면 기본적인 어떤 한글이라든가 엑셀은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한글 운영의 기초, 실무를 준비하였습니다. 또 아동 미술놀이를 준비하였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미술들은 주로 만들기 아니면 그리기였지만 지금은 오감 발달할 수 있는 오감 미술 활동,
또 그리기 활동이라든가 3D 프린팅 펜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구체화하여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아이들은 놀이를 좋아하죠. 그래서 전통 놀이를 바탕으로 사회성 발달, 협동심 발달, 창의성 발달 등을 위한 놀이 활동을 진행하며 또 최근에는 보드게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보드놀이 어떤 교급만 주더라도 자기네가 스스로 놀아볼 수 있도록 자유 영역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데서 놀아볼 수 있도록 보드게임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대비 교육이죠. 실제로 현장에 나가거나 기관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 좋은가, 또 이력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제가 자기소개서 굉장히 잘 지도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를 만나면 아마 새로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과정 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과 교육에 관심 있는 여성으로 성실하게 과정을 이수하고 취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지역 주민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은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지원받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자기 개발, 그다음에 이것을 배워서 나의 아이에게만 써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은 정말로 취업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 여성을 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학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 기준은 기본으로 교육 일수의 80% 이상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 조퇴 2회는 결석 1회로,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준비가 되니 선생님들이 이 과정을 기억하시고 조퇴나 지각, 결석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포상제도도 있는데요. 개근상, 또 공로상도 있으니 과정을 참여하실 때마다 열심히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취득 가능 자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과후 아동지도사 1급 자격과 아동미술지도사 2급, 창의과학지도사 2급, 전래놀이지도사 2급 과정을 또 이 과정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이 과정들은 다 한국아동교육지도자평가원의 자격으로 민간 자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격이고요. 또 갱신이 없는 자격이어서 이곳에 자격을 쓰게 되고요. 물론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격을 다 신청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내가 아이들을 만나고자 하는 부분, 나에게 더 잘 맞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신청은 모두 자유입니다. 자, 이렇게 자격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지역아동 돌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다른 것보다 아동과 함께 있다는 것이 즐거운 아동 전문가가 바로 이 과정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온화하고 다정해서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아동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아동이나 학부모, 기관에 대한 이해심이 많은 아동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아동의 행동을 감정이입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이해 소통의 아동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아동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며 아동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아동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을 맞이하고 아동과 함께 있을 때 생기 있고 적극적인 아동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너가 와서 내가 너무 기뻐,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어, 너와 함께 활동하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해. 생기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아동을 만나야 아동도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겠죠. 자, 제가 이제 작년 취업 인원하고 취업처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작년에도 이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살펴보니 어린이집에 취업하신 분들, 또 학교, 방과후, 그러니까 돌봄교실,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취업하신 분들, 또 초등학교 돌봄교실인데 오전 돌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나중에 추후에 방과후 아동지도에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런 오전 돌봄을 취업하신 분들, 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지역 돌봄센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유센터 있죠? 네, 거기에 취업하신 분들, 또 방과후 특기 적성의 강사로서 취업하신 분들, 복지관 내에 있는 방과후 교실 또는 작은 도서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부지나 지도 강사로 학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과 통화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역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뭔가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 연계할 수 있도록 나의 경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들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오는 후배 선생님들한테 하나 이야기를 해주면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말했더니 적어도 봉사활동이라도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은 하여라. 또 아이들을 만날 때 신나게 만나라.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선생님 안 와요, 안 와요 할 수 있도록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이 이야기를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올해는 과정 후에 취업처 어떻게 될까요? 비슷합니다.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로 가서 어떤 돌봄 전담사로도 활동할 수 있고요. 사실은 돌봄 교실은 돌봄 전담사뿐만 아니라 돌봄 교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도 필요하죠. 또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아이휴센터,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도 아이휴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 파트들에게 필요한 파트에서 필요한 강사들의 과정이라든가 또 각 도서관이나 복지관 등이 바로 과정 후에 취업할 취업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아동 돌봄 전문가 양성과정 직종 설명을 다 하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만날 기대에 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날까지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또 굉장히 두근거리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들을 선생님들께 잘 전달할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